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에 제가했습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억지로 만들어낸 징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과 합파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찌질해 보일 수 있다고 봐요.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원전 수사팀 1월 공중분해 될 것인가? 앞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세간에선 추미애 장관이 마지막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은 원전 수사팀이 될 것이다. 라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과 불복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밝힌 사유에도 원전 수사팀 해체가 우려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윤 총장이 법적 반격에 나선 대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톱 뉴스는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가한 사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법원에 그 건에 대해서 들고 갔다는 겁니다. 불복하겠다. 그리고 당장 집행정지해달라라고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 오늘의 톱 뉴스입니다. 주요 장면입니다. 이 장면입니다. 어젯밤 9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2트랙. 이거 부당하다. 대통령이 제가한 거 취소해달라. 1트랙. 2트랙은 집행정지 신청해서 내가 바로 검찰총장직에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 합해서 2트랙. 행정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23일,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윤석열 총장을 복귀할지 말지, 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지 말지를 결론 낼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일단 결판 난다는 겁니다. 윤 총장 측이 집행정지 신청서를 내며 내세운 명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1.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임기제 보장,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정직 처분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다. 이완규 변호사는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 수호 기관의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게 2달 월급 준다고 회복되겠냐?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건 2달 월급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매우 유심하게 봤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대목을 유심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급한 필요 때문이다. 바로 월성 원전 등 주요 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대통령이 제기한 이번 조치는 바로 이 부분인데 1월 검찰 인사 시 수사팀 공중분해가 우려된다. 이 대목 1월 인사 시 수사팀 공중분해가 우려된다. 이거를 명시했다는 겁니다. 이재민 기자. 세간에선 소문이 돌았고 추미애 장관이 원전 수사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거 확인된 거 아닙니다. 윤 총장 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내세운 명분에 보면 1월에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것이다. 또 이 말은 앞서 여러 수사팀이 공중분해 된 바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말입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집행정지를 하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 이건 너무나 당연히 들어가야 할 문구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직무 배제 때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는 검찰총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데 정지 2개월로 인한 월급 2달치 이런 금전적으로 과연 이것이 회복할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중단하는 건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임기제 취지에 위배된다. 그것이 직무 배제 때 다시 복귀를 받아들였다. 행정법원의 인용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그걸 같이 기대하는 건데 저희가 좀 더 주목할 건 바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보다는 긴급한 필요가 있다. 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원전 수사 등 큰 수사에 검찰총장이 2달간 자리를 비우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검찰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1월 달에 인사를 하면서 수사팀을 공중 분해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사실 이 얘기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그리고 직무 배제 등이 너무 무리하게 이루어진 배경에
결국은 월성 원전 수사 같은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 이것이 이제 야당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징계 청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측의 입장이었던 건데 이것을 윤석열 총장 변호인 측이 직접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윤석열 총장 측도 현재의 징계 청구 직무 배제를 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직접 드러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사실 이미 추미애 장관이 올해 1월에 이제 장관직에 취임해서 4차례 인사를 했죠. 그러면서 앞서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팀을 사실상 공중 분해하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가족 사건의 공판팀을 사실상 해체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1월 달에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퇴임하기 전에 만약 인사를 추진한다면 결국 이번에도 지금 현 정부를 겨냥하고 있는 수사팀들을 해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손해다.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긴급하게 다시 복귀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윤 총장 측의 주장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대목인데 윤 총장이 대통령이 제간 사안에 불복하겠다, 취소해달라, 집행정지해달라라고 신청을 하면서 밝힌 대목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지금 이렇게 윤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은 가로 열고 원전 수사 못하게 하려는 거다. 가로 닫고 또 가로 열고 수사팀 해체하려는 거다. 가로 닫고 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재명 기자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다음 주에요. 23일 관측은 법원이 23일쯤이면 일단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를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자 김광삼 변호사님 이번에는 법원이 윤 총장을 총장직에 또다시 복귀를 시킬까요? 아닐까요? 지난번 직무 배제와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의 갑작스런 그러한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그때 법조인들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어요. 저도 이구동성으로 얘기했고 아마 윤 총장 손을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일주일 만에 총장으로 다시 직위에 복귀됐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번 징계위원회 결과를 보면 그 당시에 좀 다른 점은 있죠. 정지 2개월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법무부에서 징계를 청구하면서 낸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보다는 좀 더 자세하고 다듬어져 더 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그 당시는 약간 해임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어떤 직무배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배제하고 무력화시키는 인사전횡이다. 그래서 거의 100%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줄 거라 생각을 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정지 2개월이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징계 사유 중에서 일부라도 좀 인정되면 정지 2개월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직무배제 가처분 신청 사건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 손을 안 들어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것은 대통령이 제가한 거거든요. 네. 전에 추미애 장관이 한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면 재판부에 좀 부담이 갈 수 있겠죠. 네. 대통령이 제가한 사안이라서. 재판부도 좀 부담을 받습니까? 이런 건에? 부담을 받겠죠. 전 사건은 이제 장관의 어떤 선이었지만 지금 대한민국 통치자인 대통령이 제가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판사 입장도 사실은 엄중하게 보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청 사건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징계 사유를 봤거든요. 예. 근데 이런 징계 사유를 이렇게 법무부라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 집행기관, 법 사무기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국의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해서 정지 2개월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투를 수 있을까? 아니 이렇게 갖추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전에 방송에서도 윤석열 총장 손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좀 전과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징계 사유를 보니까 아니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유리한 선고를 갈 가능성이 크다. 집행정지 국면에서 윤 총장이 유리하다. 네, 저는 이제 다시 그 징계 사유를 보고 나서 약간 판단이 저의 의견이 좀 달라졌어요.